자, 오장 디펜스 전략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전략 잡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개장 초반보단 한 2시간여 흐른 다음에 시장은 하방 경직 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방 경직이라고 하긴 머쓱합니다만 오후장에는 조금 더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후장도 별게 없을까? 점쟁이에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수급 동향을 좀 파악해 봤을 때 김종효 의사가 먼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파생이 그래도 풋옵션을 더 사진 않네요. 매도, 풋매도, 콜매수까지는 아닌데 이걸 보면은 그냥 여기서 좀 그들도 고민하는 건가? 아니면 더 팔기 위해서 지금 모으나? 네, 일단 미결제 확정이 오늘 8천 계약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 거래로 대거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현물 쪽에서는 벌써 1조 원이 넘는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뭐 지금 현재 하락이 펀더멘탈이 진짜 나빠져서라기보다는 나빠질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최근 동에 항상 그러하듯이 반대 포지션도 항상 유입시키고 있다. 그래서 현선물공이 매도하고 있지만 반대로 주식선물 쪽에서는 또 매수를 단행하면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급한 반등에는 조금이나마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아시아 증시가 그래도 글로벌 증시 변동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었는데 오늘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이 뭐 9%가량 빠졌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과정. 그다음에 일본도 장중 뭐 8%가 넘게 붕괴됐다가 지금 조금 낙폭을 줄이는 과정. 우리 시장도 5% 넘게 빠졌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과정이고 현재 나스닥 선물이 뭐 영향력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5%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현재는 3% 정도까지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복합적인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 주 중반, 주 후반까지는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생각보다 커질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일각의 속보는 금융당국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시장 변동이 커지면은 컨티전시 플랜 뭐 이래가지고 내놓긴 한데 환율은 아직 답이 없고 이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미국의 관세 충격에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네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게 시장 느낌이 뭐 아침부터 봤는데 약간 그 100m 허드를 보는 듯한 네. 이게 10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폭이 참 웃긴 거지만 100포인트로 훨씬 넘어가느냐 심리적으로는 그 항상 환율도 그렇고 모든 그 빅피겨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큰 마디라는 표현이죠. 네. 자, 요걸 좀 보면은 2360포인트잖아요, 지금. 네. 2400은 일단 어쨌거나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 주식을 보면 음. 모든 주가가 이제 어떤 장기 이평선까지 다 깨고 내려와서 정말 뭐 차트만 보면은 쏟아질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고 무섭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지금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관세가 처음에는 협상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 부과가 된다 하고 더 크게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에 빠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사실 오후장도 사실 지금 예측하기 힘든 게 네. 지난주 주말까지 미국장이 나스닥이 거의 5, 6%씩 두 번이나 급락하고 나서 선물 시장에서 또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건데요. 미국 뉴욕 주가지 선물.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주말까지 딱 반영이 되고 나서 사실 주말 동안에 그래도 좀 협상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베트남이라든가 지금 뭐 일부 국가들은 협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이 보복관세를 시작했고요. 지금 중국의 보복관세에 힘입어서 유럽까지 보복관세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미국 상무장관도 지금 관세가 몇 주까지 갈 수 있다. 다만 협상용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몇 주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는 만약 협상이 안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떤 그 관세 부분에 있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주말 동안 어쨌든 지난 토요일까지 이 보복 관세 이후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트럼프 인터뷰는 그냥 버티라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다 보니까 선물 시장까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이 단기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요.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정책이 이제 그때 처음 시행되던 때라서 처음에 한번 빠지고 나서 협상이 안 되는 동안 좀 장기적인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분명히 협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하락이 있을지언정 지금 폭에서 또 그만큼 빠진다?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고요. 협상이 되는 동안 어떤 장기적인 하락이라고 해봐야 막 3%씩 4%씩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변동이 없는 그러면서 조금씩 빠지는 뭐 그러니까 또 답답한 시간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런 변동이 되게 세게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까는 네. 여기서 또 협상 시나리오 특히 중국과 협상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꽤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계지 펀드 설립자까지도 이제 중국을 방문 후에 지금 또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속보로 나왔던 건데 이런 쪽에서 이제 9일까지 뭐 협상이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9일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그 이 물밑에서는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한두 달 뒤에는 다시 올라가 있을 거 보거든요. 우리가 이 바로 전에 폭락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리고 우려함 때 빠졌던 부분도 바로 회복이 됐었고 막 당장 코로나 때문에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 봉쇄였던 그 구간에서도 거의 2주일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V자 반등 계속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경기 침체가 정말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솔직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최악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은 너무 무섭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정말 이 공포에 살아는 주식 명언이 지금까지 다 정답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무섭더라도 지금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니고 나만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버텨보자. 이 정도 말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증시 격언, 그렇죠. 격언은 항상 통계의 수치 근거하니까 경험적으로는 그렇죠. 보면은 슬금슬금 떨어지는 하락, 그러니까 막 녹는다는 표현이죠. 막, 이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답답하게 녹아내릴 그런 하락이 진짜 무서운 하락이고 오히려 팍팍 떨어지는 이 급락을 하면은 가짜 하락이다. 뭐 이런 격언은 있는데 그래도 보면 항상 겁이 나죠. 자, 일단은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이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급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정치 테마인데 정치 테마주를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카지노나 뭐 야바위의 종목 이거 선택하는 것처럼 매번 또 반복인데 또 변함이 없구나. 네. 어떡하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그래서 외부 변수는 우리가 뭐 측정할 수 없고 시기도 알 수 없으니까 내부적 변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까부터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뭐 금융 안정책들. 이게 뭐 언제 실시될지 언제부터 뭐 효과를 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아마 내일 국무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아마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각 후보들이 이제 뭐 자신의 어떤 출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현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후보는 저는 각 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대책을 지금 뭐 친구라서 오르고 뭐 이런 종목들 싹 빼고 뭐 네. 대주주라서 오르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 종목들 빼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을 각 후보들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냥 중국처럼 보조금 줘가면서 살릴 건지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대응 전략상으로도 최근에 하락할 때 약간의 신중론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가격에 들어오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작년부터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가격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SK 하이닉스가 뭐 관세를 들이맞든 뭘 하든 이게 당장 뭐 재료가 된다든지 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MS가 지금 투자를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이미 나왔던 것이 실제로 실행되니까 시장이 좀 두려움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SK하이닉스가 17만 원이라고 하는 좋은 가격에 왔는데 안 사야 되느냐? 저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슈 매일매일 나타나는 이슈를 맞추지도 못할 이슈를 자꾸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현재 의미 있는 가격에 떨어진 종목은 지금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지금의 가격이 정말 밸류 기준으로 싼지 안 싼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SK하이닉스는 이제 싼 가격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분할 매수 정도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차별적 급락은 선택을 오히려 집중하게 만드는 또 기계가 되고 그 중에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근본에 그 충실해서 가치 대비해서 지금은 언더 밸류 낮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 네. 현대 매니저는 혹시 눈에 보이는 섹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섹터로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지금 뭐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고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맞출 수 없는 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어떤 가치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말도 네. 못하게 빠져 있는 그런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훌륭한 전략을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매수 심리라는 게 사고 나서 더 빠지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관세 부분이 좀 오래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더 빠지면 또 그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뒤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협상 부분으로 가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우량주를 그냥 주워 담는 게 정말 좋은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주말까지 또 아침까지 나온 이야기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4월 9일 날 뭐 관세가 부과되면서 뭐 그런 또 협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돌아가겠지만은 뭐 어떤 뭐 그 전격적인 협상도 아닐 것이고 일부에 지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대는 아마 우량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우량주가 못 간다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테마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마침 우리가 지금 이 대선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 오늘만 본다 하더라도 웬만한 우량주가 다 빠져서 좀 헤매고 있는데 이 지금 정치 테마주들 네. 뭐 인물 테마주부터 정책과 관련된 그런 테마주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상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선 시즌에 안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지금 시장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 따라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한 한두 달 정도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난 그래도 좀 수익 올리고 싶다라고 본다면 이런 테마주 대응하는 것도 지금은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마주로 대응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으로는 뭐가 또 새롭게 나올까요? 매번 나왔던 게 뭐 저출산, 일자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SOC 일부 해서 뭐 도시철도 지하화, 뭐 온 나라를 뒤엎고 뭐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더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또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네, 일단 정책으로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놓고 있는 국제무역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뭐 지금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지역 이슈로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단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서 가장 큰 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놓은 이 무역 질서가 정말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가면 지금 만약에 미국만 관세를 부여하고 미국 대 다국이 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뭐 관세를 부여하고
유럽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여하는 서로 이제 다죽자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뭐, 우리처럼 예. 소규모 개방 그렇죠. 경제는 정말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교육 그렇죠. 없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뒷밸류에 빠져 있는 종목군들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자는 거고 그런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도 대놓고 보조금 주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느라 보조금 같은 거 줄 때 투자하면 투자사익 공제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늘릴 때 그에 해당하는 뭐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첨단 산업 쪽에서 우리가 여전히 글로벌로 가야 되고 글로벌로 국력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 뭐 금융 지원. 근데 금융 지원이 단순한 금융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금융 지원 형태로 갈 가능성.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대만은 아까 나왔던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해서 32% 상호관세를 넣는데 대만 총통은 보복관세 안 하겠다.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수긍하겠다라는 의미?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실리를 챙기는 게 보관이라면은 시장 설득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요령껏 잘 결을 타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니까 뭐 알아서 저기 뭐 잘 하시겠죠. 네, 그렇게 믿고 요거 약간 피난처로 뭐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맨날 이러잖아요. 네. 네, 솟아날 구멍.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 정치 테마주가 테마. 안 갈 수 없는 정책 상황이 테마로 갑시다. 정치 네. 테마라니까 좀 그런데. 그 뭐 정치나 정책이나 뭐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정치 테마 왠지 인맥 같고 네. 또 정책하면은 사실 정책도 파평윤씨까지는 가지 맙시다. 네, 그 정도까지 저도 안 가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쪽이 좀 더 약간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누구 한 명이 어디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구 뭐, 동문이다 이것 좀 네, 하지 말고. 뭐 몇백 올라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어떤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선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 당의 정책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어떤 정책을 펴서 지금의 어떤 힘든 상황을 이겨내겠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고 다만 그런 부분도 과거에 계속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미 또 어떤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제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기업은 어떤 네, 쪽이고? 종목도 그쪽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정책 쪽으로. 네, 정책적으로. 왜냐면 이제 트럼프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매기면서 뭐 걱정하지 말라. 네. 뭐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속으로 지금 제가 볼 땐 좀 무섭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결국 또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게 항상 좀 이럴 때마다 뭐 김정은 이야기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뭐 김정은과 대화에 있어서 또 그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또 치면서 슬슬 또 이제 약간 좀 그 눈길을 돌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지금 결국 대선 시즌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 어떤 대북 정책이 또 그 민주당 쪽에서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다른 저출산 관련주라든가 또 오늘 뭐 그 어떤 의원이 어떤 교육 정책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관련주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차트가 많이 급등했는 게 아니라 네. 좀 안정권에 있는 모습이라서 결국 내일부터 내일도 이제 아마 선거일 나올 거고요. 네. 많은 이 대선 후보들이 이제 이제 출사표를. 출사표 던질 텐데 그때 정책들이 제법 뭐 민주당 쪽에서는 공통되게 나오지 않을까 본다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경협주 뭐 상당히 오랜만에 네. 이따 한번 뭐 말씀을 한번 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연관성. 자, 그럼 제약바이오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거 네, 좀 이따 김종인 네네. 의사는 다시 여쭤봐야 되고 최현대 매니저한테. 제약바이오는 이제 그 에이빌바이오가 오늘 좀 더 할 것 같는데 뭐 재료가 나와서 좀 네. 혼자 낭중지추처럼. 근데 그 독보도 재료가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조 원대 계약 나온 거고 사실 그 전에 이제 ABL 001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도 그 전 이 중간 데이터보다 좀 못 나왔을 뿐이지 FDA 승인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베스트 인 클래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4조 원대 계약은 플랫폼을 그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이프라인 하나를 수출한 게 아니고요. 플랫폼을 수출해서 그에 대한 로열티까지 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 이전 규모만 4조 원대인데 국내에서 역대급으로 두 번째 규모고요. 지금 ABL바 시가총액이 점상가 들어가서 2조가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이전 규모만 4조 원대인데 여기서 로열티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플랫폼을 수출해서 그 플랫폼을 통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도 상당히 빠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본다면 지금 ABL바는 지금 오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한 것만 봤을 때 국내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시장 상황만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잠깐 차트를 하나 보시면 이 올릭스 같은 경우가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있다가 맨날 말로만 이제 일라일라 계약한다라고 했었고 그런 소식이 전혀 없던 건데 차트 보시면 그런 소식 내놓고 나서 점상한가 두 번에서 하한가 갔던 거거든요. 네. 이 당시에도 이제 물론 시장이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혀 기대 안 됐던 부분인데 ABL바에도 맨날 말로만 계속해서 뭐 대규모 기술 이전 이야기 나왔던 건데 시장에서 의심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계약을 이제 계약으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 계약으로 증명한 것만큼 저는 확실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ABL바이오가 지금 오늘 점상한가를 갔다고는 하나 네.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은 지금 2조 원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시장 상황만 좀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 상한가가 두세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다 한다고 하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결국에는 사실 이 ABL바이오는 지금 제 생각에는 리가켄바이오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는 거의 뭐 1.5배에서 2배는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저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나쁘게 나온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아진다고 한다면은 뭐 ABL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계약을 이미 다 해놓은, 그러니까 거의 바뀔 게 없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하신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정책 연관성과 또 뭐 아까 힌트를 주셨는데 그 기업을 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디펜스는 고생하셨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정일 기사님, 바이오 개별 재료로 인해서 시장을 이렇게 확 이겨내면은 참 좋죠. 그나마 그래도 체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은 개별 재료가 좀 더 추가로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의 개별 재료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죠. 뭐 내부자가 아닌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 ABL 바이오도 뭐 최현도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뭐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게 그나마 올해 뭔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개별적인 매매 동향까지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바이오는 세 가지 틀 안에서 벗어나면 저는 큰 시세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보여줬기 때문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여줬으니까 뭐 CDMO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신약보다는 글로벌 제약사와 붙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뭐 기술력이 있는 그 정도 영역 안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ADC 쪽에서 결국은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 뭐 ABL은 시세가 벌써 나왔고 뭐 추가적인 시세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기다려볼 수 있는 건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런데 뭐 시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정말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ADC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CDMO 같은 것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기가 한다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그런 그렇죠. 가능성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기대했다가 또 실패했던 게 알리글로인데 생각해 보시면 유한양행도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달성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알리글로도 저는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녹십자 같은 기업도 결국은 장기간의 도전 끝에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아마 반응이 있을 걸로 봐서 뭐 그런 종목군들 정도까지 저는 뭐 관심 종목 영역 안에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은 혹시 뭐 들으신 건 없죠?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급등락하는데 저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은 좀 작아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돌발적으로. 자, 옷장 디펜스 어찌됐건 이것도 시장이고 뭐 또한 지나가려는 매번 뭐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도록 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